안녕하세요. 동네 수의사입니다. 오늘은 부신 피질 기능 항진증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이제 부신의 구조를 먼저 보면, 부신은 콩팥 위쪽 모서리 부분에 모자처럼 얹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신이 피질, 껍질 부분하고 수질 안쪽 부분이 있는데, 보통 피질은 당류 코르티코이드, 염류 코르티코이드, 성호르몬을 분비하고, 수질은 그 아드레날린을 분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드레날린의 기능이 이제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조절하는데, 자, 원인은 그 부신 피질에서 분비하는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이 호르몬의 과잉 생산하고 관련이 있고요. 주로 임상 변화나 생화학적 변화, 혈액 검사의 특징을 하는 증후군이고요. 원인은 총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부신 피질의 종양. 그래서 부신 의존성 부신 피질 기능 항진증이라고 해서 줄여서 ADH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뇌하수체 종양 증식을 PDH라고 합니다. 자극 호르몬의 과도한 생산이나 또 우리가 그 병원에서 의인성으로 자꾸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스테로이드 성분을 자주 투여를 하게 돼도 생길 수 있고요. 이제 자발적으로 생기는 구싱, 의인성 빼고 자발성으로 생기는 구싱에서 15%에서 20%는 주로 부신 피질의 종양이고, 그 다음에 80에서 85%는 그 뇌하수체 종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어떤 증상이 관련이 있냐면 75% 이상의 그 부신 피질 기능 항진증에서 다뇨증하고 다음 다갈증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소변을 많이 보고 물을 많이 마시고 갈증을 많이 느끼고, 그 다음에 다식증, 밥을 많이 먹거나 양측성 대칭성 탈모, 양쪽이 똑같이 대칭적으로 탈모가 생기거나, 주로 이제 등 쪽에 보면은 여기 털이 빠지고 여기도 털이 빠지고 이렇게 대칭성으로 탈모가 생기고, 그 다음에 피부가 되게 얇아지고, 또 미용 후에 털이 늦게 자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과다 색소 침착, 배 쪽에 보면은 시커멓게 색소가 많이 침착되고요. 그 다음에 얇은 피부 석회증, 강아지들 배를 이렇게 봤을 때 띵이 같은 그런 석회화가 많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지루, 그러니까 피부 자체가 되게 기름이 많이 막 찐득찐득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쿠싱에 걸린 애들이 많이 호소하는 질병 중에 하나가 자꾸 재발하는 피부의 고름. 그러니까 자꾸 고름이 자꾸 생기고, 그 다음에 말라세치아 감염이 이제 효모균이잖아요. 곰팡이. 그 감염이 잘 생겨서 항상 피부병을 달고 다니고, 발을 많이 핥고, 겨드랑이 부분도 염증이 잘 생기고 그렇고요. 그 다음에 복부는 이렇게 볼록해지면서 배가 축 처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부신 피질 기능 항진증이 생기면 애들이 근육이 약해져요. 그래서 보면 배는 되게 볼록하고 팔다리는 되게 얇으면서 근육이 약해지니까 이 복부를 잡고 있는 근육 자체가 약해지니까 복부가 이렇게 처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복부 안에 있는 간이 또 커지니까 간 비대 때문에도 복부가 커지고 처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로 비만인 애들이 많고, 좀 비만인데도 체력이 약하고 쇠약하거나, 그 다음에 거의 잠만 자거나,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특징이 과도하게 헐떡거립니다. 가만히 있는 휴식 상태에서 계속 헐떡거리는, 그러니까 팬팅이라는데 팬팅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임상 증상들이 뇌하수체 거대샘종하고 관련이 있냐면, 이 뇌하수체 거대샘종은 말 그대로 약간 머리 쪽의 문제니까 약간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거나, 좀 애가 둔해지거나, 좀 반봉왕래 계속 왔다 갔다 하거나, 조화 운동불능, 애가 뭐 휘청휘청하는 거 있잖아요. 잘 못 걷고, 그 다음에 돌기, 계속 뱅글뱅글 돌거나, 아니면은 눈이 잘 안 보이거나 발작을 일으키거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험실 검사의 이상 소견은, 이제 실험실 검사를 했을 때는 CBC 검사를 하면 그렇게 막 딱 쿠싱이라는 특이적인 소견은 없고요. 보통 이제 비특이적으로 적혈구가 증가되거나 아니면 스트레스상 백혈구 소견이 나타나고,
그리고 보통 혈청 ALP가 증가하는데 ALP가 그 간 효소거든요. 근데 이 ALP가 증가한다고 해서 무조건 쿠싱도 아니고 또 증가하지 않는다고 해서 쿠싱, 그러니까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요. 그냥 참고만 하는 건데 어쨌든 이제 ALP가 증가가 있든 없든 만약에 쿠싱이 의심되면은 호르몬 검사를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있을 수 있고 경미한 고혈당증, 그 다음에 이제 요 비중을 쟀을 때 오줌의 비중이 보통 이제 등장료가 있고 저비중료가 있는데 이런 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사구체 누출이나 감염이 되면 속발적으로 단백뇨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변 검사에서 약간 불활성된 침전물이 나타나면 소변을 배양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보통 50% 정도는 요로 감염이 있고요. 근데 요로 감염의 3분의 1은 또 고름류가 존재를 안 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요로 감염이 있다고 해서 뭐 오줌에 뭐 침전물이 보이거나 고름이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소변 결과에 상관없이 부신피질 기능 항진증을 가진 모든 개들은 소변을 배양해서 세균 감염을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언제 부신피질 기능 검사를 개한테 실시해야 되냐면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임상 증상이 있어야 되겠죠. 뭐 다뇨, 다음 다갈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검사 결과가 부신피질 항진증을 나타내더라도 반드시 치료할 필요는 없고요. 어느 정도 거짓 양성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전체적인 임상 증상이 중요하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임상 증상이 있는 애인데 결과를 호르몬 검사를 했을 때 만약에 부신피질 기능 항진증이 나왔다면 맞는 건데 만약에 호르몬 검사를 했는데 부신피질 기능 항진증은 나왔어요. 근데 임상 증상이 별로 없어. 그러면은 재검을 해보거나 굳이 반드시 치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 부신피질 기능 검사를 실시하지 말아야 하냐면 심한 전신질환이 있는 애들, 그러니까 이 쿠싱 말고도 어디가 아픈 거예요. 뭐 심장이 안 좋거나 간이 안 좋거나 그런 애들은 그 저용량 덱사메타손 억압시험이라고 해서 LDDST라고 하는데 이게 보통 부신피질 기능 항진증이 있는지 보는 호르몬 검사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전신질환이 있으면 거짓으로 양성이 나오는 거예요. 쿠싱이 아닌데 쿠싱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ACTH 검사는 덜 영향을 받지만 거짓 양성도 흔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 상황에서 부신피질 기능 항진증을 진단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보통 2주에서 4주 정도 질병이 해결되고 안정이 된 다음에 검사를 연기해서 재검사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부신피질 기능 항진증의 가장 좋은 검사법은 이제 보통 LDDST를 보면은 그 저용량 덱사메타손 억압 시험이라고 있는데 LDDST도 있고 ACTH도 있어요. 근데 이제 LDDST가 더 민감하긴 해요. 그러니까 양성이 잘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LDDST의 장점은 25%에서 50% 정도는 PDH와 ADH를 구별하는 장점이 있다. PDH가 뭐였죠? PDH가 요거였잖아요. 뇌하수체 종양. 그 다음에 ADH가 부신피질의 종양. 요거를 구별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검사는 LDDST다. 근데 LDDST의 단점은 원발성 부신 질병을 제외한 다른 질병에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거짓 양성 결과가 더 많이 발생한다. 오늘은 쿠싱 첫 번째 시간 마치고요. 다음 주에, 내일은 이어서 그 쿠싱 진단하는 호르몬 검사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드리고, 그리고 쿠싱으로 또 어떤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지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또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날씨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요.